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성인간호학 보충 중에서 그 기초간호 내용 중에 염증의 개념하고요. 그리고 간부전 두 가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염증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프린트물 있어요. 손상에 대한 국소 조직의 반응이다. 그리고 손상을 입은 직후에서 완전 치유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있고, 원인으로서는 생물학적인 원인, 그리고 물리적인 원인, 화학적인 원인, 면역학적인 원인. 이것 때문에 염증 기전 혈류의 혈관 크기의 변동이 일어나고 혈관 투과도가 변화되고 백혈구에 활약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덕분에 혈관성 반응으로 세포 삼출, 조직 회복과 복원, 혈관성 반응, 그 다음에 세포 삼출 반응, 조직의 회복과 복원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염증의 증상으로서 국소 반응, 발적, 발열, 동통, 종창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전신 반응으로서 발열, 백혈구 증가,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염증의 반응은 그래서 혈관계 반응, 염증성 삼출액 형성 반응, 자, 그리고 그 세포 반응, 섬유소막 형성 반응, 체액석 반응, 호르몬 반응,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소적인 반응들의 열은 왜 나는지, 통증은 왜 생기는지, 기능적인 상실이나 수의적인 운동은 왜, 운동 제한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염증의 반응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염증의 치유죠. 염증의 치유의 단계, 3단계, 잠정기, 염증기, 섬유화 세포기, 적응기를 통해 가지고 성숙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고 나면 이 염증 세포가 불안정 세포가 되는지 안정 세포가 되는지 고정 세포가 되는지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불안정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표면 상피, 피부 같은, 구강 같은 이런 것들은 불안정 세포여서 언제나 다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안정 세포는 세포 분열이 잘 안 되는데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원상태가 되는 게 간, 신장 같은 거고, 그리고 이제 고정 세포다라고 해서 일단 파괴가 되면 재생이 안 돼서 교세포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추신경 세포이기 때문에 염증이 치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돼요. 자, 이래서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염증을 정의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염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염증은 왜 생겨나는지, 원인을 짚어가면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원인 때문에 염증이 생겼다,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 염증의 과정, 염증의 반응이죠. 염증은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 것인지, 요거죠. 어떻게 반응을 해 나가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염증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증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겠지? 국소 증상이 있고 전신 증상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나고 염증은 결국은 염증을 회복되겠죠. 그죠? 염증이 회복되었을 때 그 염증의 회복 단계가 있을 거고, 회복이 되었을 때 세포의 형태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에 따라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런 개념들이 서면 이런 그 염증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염증을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염증은 손상이죠. 손상에 대한 반응, 그리고 치유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손상이 됐고, 손상이 됐으니까 염증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그리고 치유할 때까지의 과정 전체를 염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염증의 원인은 뭐죠? 라고 묻는다면, 세포가 손상된 이유, 원인이겠죠? 그래서 세포가 손상되는 데는 외상과 같이 이런 물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힘에 의해서. 또 화학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산이나 알칼리와 같이 화학적인 원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균, 그죠? 균, 세균과 같은 균들에 의해서 병원체에 의해 가지고 파괴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아무도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 자체 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도 있는 거죠. 그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면역학적인 원인. 대표적인 면역학적인 원인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알잖아. 외상, 그죠? 파열, 뭐 이런 거, 뭐 뼈가 부러진다, 이런 거. 균도 뭐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열거할 수 있고, 화학적인 원인도 산이다, 알칼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면역학적인 원인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차례차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과민 반응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과민 반응이라 한다면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3형이 있고 4형이 있고, 그렇죠. 4가지의 형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1형이라고 한다면은 알러지성, 히스타민에 의한 알러지성 반응들을, 2형이다라고 한다면은 세포 용해성 ABO 타입이라든가 수혈할 때 RH 타입이라든가, 3형이라 그러면은 항원 항체에 의해서, 항원 항체 결합에 의해서 특별한 이 항원이 존재하죠. 3형에서 특별한 항원이 자극을 줘가지고 항원 항체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항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혈성 연쇄상 구균과 같은 것들, 이로 인해 가지고 류마틱 피버가 나타난다든지 사구체 신염이 나타난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재미있게 응용이 되어서 면역학적인 원인 과정을 질문하게 아마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염증의 범위는 사실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 사형이다 그러면은 지연형 반응으로서 여기는 특별히 T임파구가 감염을 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성 디지즈 중에서도 T임파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학적인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갖고 염증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염증의 원인에, 자가 면역적인 원인에는 또 뭐도 있냐면은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죠. 우리 몸에 염증 물질이 많아져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자가 면역성의 원인으로 크게 포함을 할 수 있거든요. 염증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아라키돈산.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유리되는 물질에 대해서 이번에 2021년 출제 문제였죠.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많아지게 되면 염증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때요? 항염제를 쓰지잖아요. 그죠? 항염제를 써요. 이 항염제를 써가지고 염증을 억제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 아라키도닉산을 유난히 많이 가지는 데는 이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염증 물질이 많아지는, 내 몸에서 염증 물질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아라키도닉산이 많아지는 이유는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아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상승하게 됩니다. 내 몸에서 아라키도닉산이 너무 많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영양소의 언밸런스, 오메가6와 오메가3하고의 밸런스는 1대1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나 가장 이제 적합하다라고 하면 1대4까지.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런 식습관의 변화 때문에 오메가3는 거의 먹질 못하고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어보면서 1대20, 1대100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도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이런 요인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점점 깊어지면서 염증의 여러 가지의 일으키는 기전들이 있죠. 깊이 들어가면 거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네요. 단순하게 외상, 균, 화학적인 원인도 얘기하겠지만 염증의 원인으로 출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1, 2, 3, 4 중에 어느 쪽에다 비중을 두고 출제를 할까? 면역학적인 원인을 두고 출제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견해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병리적인 기전들을 아마 질문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민 반응의 일형에서 사형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런 염증 물질에 관한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염증의 정의와 원인을 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염증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출제는 여기에 아마 초점이 제일 많이 가해질 거예요. 염증 자체가 출제가 된다면 염증 반응을 물어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의 반응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1. 혈관계 반응이 있어요. 염증 반응은 혈관에서 반응을 합니다. 제일 먼저 혈관에서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혈관계 반응으로 인해서 삼출액이 형성이 돼요. 삼출액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서 세포 반응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섬유소막 반응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체액성 반응, 그리고 호르몬 반응. 자, 여기 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라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6가지부터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의 혈관계 반응은 어떤 거예요? 삼출액 형성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포 반응은 어떻게 하나요? 섬유소막 반응은 어떤 효과를 가지나요? 체액성 반응이라는 게 뭐죠? 호르몬 반응이라는 게 염증 시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라는 것에 전부 답을 잘 해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1번 답한다, 2번 답 못하겠다. 에? 그죠? 이게 이제 염증을 핵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해볼게요. 자, 혈관계 반응이라고 그러면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세포에서 세포가 존재하고요. 이게 손상이 됐죠. 뭐에 의해서? 균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외력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어떤 면역학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세포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 이런 그 혈관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포의 손상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왜? 혈관 속에는 뭐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나요? 응? 혈관 속에 뭐가 있길래? 세포를 회복시켜줄, 자, 회복이 되려면 영양소가 있어야 되죠. 그죠? 회복이 되려면 또, 산소도 있어야 되죠. 회복이 되려면 물도 있어야 되죠. 회복이 되려면 균을 물리치는 백혈구도 있어야 되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혈관이니까. 그래서 세포가 손상이 되면 제일 먼저 혈관계의 변화부터 가지고 와야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혈관계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혈류가 빠르게 흘러간다, 천천히 흘러간다? 이 주변의 혈관으로 몰려들기 위해서는 천천히 흘러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변으로 혈류를 보내기 위해서 어때요? 빵빵해져야 되겠죠. 천천히 모아요. 천천히 모은다. 그 다음은요. 모았어? 그 다음은 혈관 투과도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투과도를 증가시켜야지 여기에서 영양소를 보내죠. 그리고 여기서 백혈구도 보내죠. 그래서 혈관계 반응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투과도의 증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과도의 증가. 혈관 투과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투과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손상된 세포에서 뭔가를 분비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뭐죠? 매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대표적인 물질이 그렇죠. 히스타민이죠. 나 열어줘 라고 하면 1 히스타민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혈관 투과도를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삼출액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삼출액이 나가면서 이제 뭐까지 가져가는 겁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삼출액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삼출액의 형성이 나타나서 자, 그러면 이 삼출액, 자, 삼출액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물을 보내잖아요. 물을 보내서 일단 세포의 손상이 더 많이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독소를 희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삼출액이 있는 이유, 효과. 삼출액을 보내서 어떤 걸 기대해야 합니까? 독소를 희석하는 역할을 해요. 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또 백혈구를 군대 보내죠.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이론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삼출액 때문에 자,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삼출액의 이 볼륨이 있죠. 이렇게 볼륨을 형성하면서 뭐를 형성해 버리지? 부종을 형성하죠. 이 부종 때문에 압력을 형성해 가지고 밀어내면서 신경 말단을 눌러 갖고 뭐가 발생한다? 동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지. 페인이 생기는 거죠. 동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머물러 있느라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회기량이 줄어듭니다. 심장 회기량이, 심장으로 가는 회기량이 줄어들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심장 회기량이 주니까 심박출량이 줄겠죠. 심박출량이 주니까 제일 많이 줄어야 되는 게 사지. 그래서 이런 염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사지가 좀 허약한 거죠. 창백해지고 차갑고 이런 증상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두 번째 삼출액 형성 반응에서는
삼출액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삼출액의 형성에 관여하는 요소, 이 삼출액은 어떻게 형성되었나요? 이런 삼출액은 자, 이 투과도가 그죠? 여기서 나갔죠? 투과도가 증가되어 가지고 삼출액이 형성됐어. 또 하나는요, 요렇게 빵빵해졌잖아요. 이 빵빵해서 밀려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문을 열어준 건 투과도고, 문 열어준 건 히스타민에 의해서 문 열어줬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스며 나오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정수압의 증가. 압력이 상승해서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삼출액은. 네. 또 손상 자체에 의해서 예, 세포만 손상됐을까요? 주변에 혈관들도 다 터졌겠지. 손상에 의해서도 출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출액이 형성되는 이유는 3가지 기전을 갖고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손상까지. 손상 때문에 혈관 다 터져갖고도 스며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의 혈관들이 빵빵해져갖고 스며 나오는 정수압이 커지면서 스며 나오고, 그리고 히스타민 등이 두들겨가지고 주변의 혈관들에게 모세혈관 투과도를 전부 다 증가시켜갖고 몰려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출액을 형성하는 이유 3가지. 삼출액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반응이 염증 반응의 2번째 삼출액 형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세포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그 혈관을 준비할 때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떠돌아다니는 백혈구가 이제 점점 예, 투과가 증가, 삼출액하고 같이 이렇게 문 열면 여기 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 혈관벽에 붙게 되거든요. 이거를 마지네이션 뭐라고 표현합니까? 변연화라 그래요. 딱 붙는 거. 변연화 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변연화가 됐으면 이제 헤엄쳐서 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쪽으로 빠져 딱 나갔다? 백혈구가 쓰면서 나가죠. 물과 함께. 그냥 백혈구가요, 그냥 혈구예요. 동그란 애가 밖으로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꼬리가 나와버려.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지. 어떻게 헤엄을 쳐서 눈도 없는데 여기 손상세포를 갈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화학 주성이라고 하는 거를 막 띠용띠용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헤엄쳐서 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처럼 헤엄을 칠 수 있어요. 정자처럼 꼬리를 빵 내가지고 화학 주성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더라. 여기까지 가는데 문제는 몇 시간이 걸린다? 7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72시간이 걸리죠. 백혈구 유주를 형성해서 가서는 뭐 하는데요? 포식하게 됩니다. 백혈구가 가면 못 먹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잡아 먹혀가지고서 싹 식균돼서 처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반응에서는 자, 무엇부터 하나요? 혈구 속에 아직 혈액 속에 있을 때 백혈구를 증가해야 되겠죠. 식균 작용하는 대표적인 백혈구가 뭐죠? 호중구지. 그래서 호중구가 급증하는 겁니다. 호중구가 증가. 직균하려고. 자, 그런 다음에 자, 변연화하겠죠. 이제 준비해야지. 변연화 시켜서 유착한 다음에는 유주라고 표현합니다. 옮겨가는 거. 유주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세포 반응이에요. 자, 세포 반응은 다시 증가시킵니다. 그죠? 숫자를 늘려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해가지고 백혈구가 늘어났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염증 반응이 있는 거다. 염증이 몸 안에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염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가시켜 놓고 변화나 유주, 화학주성에 따라서 옮겨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빠져나와서 헤엄치고 가는데 72시간이 걸리더라. 자, 끓는 동안에 자, 삼출물이 나왔어요. 백혈구가 헤엄쳐서 가요. 이러는 동안에 이 삼출물이 자, 세포 손상 다시 봅니다. 이놈이 막 손상을 시키고 있어. 그랬더니 주변에 혈관이 빵빵해지면서 모세혈관 투과도가 증가가 되면서 문을 열어주면서 삼출물이 나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백혈구들이 변연화 시키고 그리고 어떤 애는 벌써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몇 시간? 72시간 정도. 그러는 동안에 이 삼출물은 꾸덕꾸덕해지는 거예요. 꾸덕꾸덕해지는 거야. 이를 우리가 꾸덕꾸덕해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해요? 섬유, 소, 막, 그물막처럼 섬유소막이 형성됐다. 섬유아세포들이 들어와서 이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꾸덕꾸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섬유소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섬유소막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삼출물이 아닌 거예요. 삼출액이 아니라 섬유소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에는 이 섬유소막 형성이라고 하는 반응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섬유소막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섬유소막은 이제 더 이상의 확대, 염증의 확대를 방지하겠죠. 확대를 방지하고 그리고는 결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결체 조직. 결체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탄력 있는 성분을 만들어서 벽을 만들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벽을 만들어서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의 세포로 돌아가게끔.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 동안에 체액성 반응은 체액성 반응 그리고 호르몬 반응. 자, 그리고 이제 섬유소막 반응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염증 반응에서 체액성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호르몬 반응이 있었죠. 요거까지 설명되면 염증 반응은 정리가 되는데 체액성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삼출물이 슉 갈 때 이 호중구 이 호중구를 기다리는데 시간은 72시간. 그러면 이 균은 증식하는데 시간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죠. 막 몇 분 만에 알까기 시작하면 이렇게 초당 한 몇백 개씩 만들 수 있거든요. 싹 분리되고 싹 분리되고 싹 분리되고 하니까 2가 4가 되고 4가 8 되고 뭐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증식할 수 있는 거죠. 72시간이면 내 몸을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혈구 안에는 T세포라고 하는 T셀이라고 하는 림프구도 존재하는 거죠. 백혈구 안에. 이 T셀 중에서 CD4 자, 헬퍼 T셀이죠. 헬퍼 T셀, T4셀이라고 하는 애가 이 항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항원이 인식됐으니까 그 다음은 뭘 만들죠? 항체를 형성하죠. 항체를 형성하면 B세포는 B임파구는
무엇을 만든다? 항체를 만드는 거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헬퍼 T셀, 그죠? 헬퍼 T셀. 이게 T4셀이죠. CD4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면 삼출물이 갈 때 호중구보다 앞서가지고 이렇게 항체를 꽂을 수가 있어요. 화살을 쏘는 거지. 빵 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병정들이 가기 전에 이미 화살을 쏘아가지고서 균이 꼼짝도 못하게, 증식하지 못하게 시간을 벌어놓는 거죠. 너무나 과학적이죠. 전쟁할 때 똑같아요. 항상 포병들이 가기 전에 뭐부터? 먼저 화살을 먼저 쏘기 시작하고 비행기가 와가지고 포를 먼저 쏴줘야 그 다음에 보병들이 가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미사일을 먼저 쏴주거나 비행기가 먼저 가거나 옛날 같으면 화살을 먼저 쏘거나 이런 거. 그래서 화살을 쏴라, 이게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쏴주는 역할을 하는, 물하고 같이, 삼출물하고 같이 이 섬유소막이 형성되기 전에. 그래서 이 체액성 반응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 직시성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체액성 반응은 그럼 뭘 만드는 거예요? 항체 형성을 하는 거. 글로불린이죠. 혈액 속에 있는 글로불린을 땅 때려가지고서 뭘로 만들어? 이뮤노 글로불린을 만드는 거지. 이뮤노 글로불린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항체 글로불린으로 이뮤노 글로불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G를 만들거나 이뮤노글로불린 D를 만들거나 이뮤노글로불린 A를 만들거나 이뮤노글로불린 M을 만들거나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각자의 역할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즉시성 반응으로. 어떨 때 이뮤노글로불린 G가 나오고 어떨 때 M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백신을 맞았을 때 초기에는 M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G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 점막이나 눈 점막이나 기관지 점막이나 이런 데에 항체를 만들 때는 A를 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MG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뮤노글로불린 A를 질문하거나 이뮤노글로불린 A가 대단히 중요한 건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기, 이 각각의 종류들도 답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다 체액성 반응이라는 거죠. 체액성 반응은 뭐를 만드는 과정이다?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백혈구 중에 임파구들에 의해서. T임파구는 항원을 인식하고 B임파구는 글로불린으로 면역 글로불린을 만들고 이렇게 면역 글로불린을 만들어서 즉시성 반응을 하는 거죠. 균을 증식하지 못하게. 그러고 나면 세포성 반응으로 호중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액성 반응이 먼저 반응해요. 세포성 반응이 먼저 반응해? 체액성 반응이 먼저 반응해 주는 거죠. 세포성 반응은 그럼 뭐 하고 있는데요? 변연화하고 있는 동안에. 옆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막 활 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빠바방 맞춰버리는 거죠. 증식을 억제하는 게 체액성 반응. 그러면 이제 호르몬 반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자, 염증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아니야? 스트레스 상황이죠. 그래서 염증 시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어떤 거였어요? 코티졸, 또 엘도스테론, 그리고 엔드로겐, 에스트로겐, 이런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 미네랄콜티코이드 이런 것들이 다 상승하게 된다. 그 중에 이 코티졸, 부신피질 호르몬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혈당을 상승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호르몬의 반응까지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이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스트레스 반응까지 가게 되는 거니까 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호르몬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자, 혈관계 반응은 어떤 거였어요? 모세혈관 투과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삼출액의 형성은 모세혈관 투과도가 증가해서 정수합이 상승해서 그리고 손상 자체 때문에 삼출액이 형성돼서 독소를 희석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덕분에 그 장점은 독소를 희석하는 거지만 강점은 약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부종이 생겨가지고 이 삼출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종 형성인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통증 때문에 눌러가지고 기능에 제한까지, 기능의 상실까지 오게 하는 게 삼출액 형성의 약점인 거죠. 자, 세포 반응은 백혈구 반응이었어요. 72시간 동안 갑니다. 그리고 섬유소막 반응으로 인해서 꾸덕꾸덕해지고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체액성 반응은 T세포에 의해 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거죠. 글로불린 B세포를 이용해서 항체를 만들었고, 호르몬 반응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염증 반응의 각각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혈관계 반응, 세포 반응, 체액성 반응,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싹 지우자.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염증 증상이 나타나요. 염증의 증상. 국소 증상이 나타나지. 그러다가 안 되면 전신 증상. 염증의 증상은 99%가 국소 증상이에요. 근데 이 국소 증상만 나타나요. 즉 1. 뭐가 나타났어? 부종. 2. 통증. 그죠? 그리고 3. 혈관이 부풀어 오르니까 발 히팅, 열. 이 히트라는 의미인 거지, 이게 피버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뜨끈뜨끈, 발열감이라고 해야 돼. 열감. 발열이라기보다는 열감. 이렇게 나타나죠. 염증이 있는 곳은 항상 뜨끈뜨끈하고 발작 증상이 나타나고, 부종과 통증. 이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에 장애가 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국소적인 반응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까 삼출액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꾸덕꾸덕해져 가지고 섬유소막이 형성되고 재생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재생이 안 되고 자꾸 염증이 커지는 경우, 감당이 안 된다. 어떤 염증? 암 같은 염증. 뭐 이럴 때 이거 해결이 안 되겠는데요? 이런 거요. 그러면 전신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요? 글란딘.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와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뇌의 셋 포인트를 상승시킵니다. 셋 포인트를 상승시켜서 발열, 피버가 되게 하는 거죠. 끓여가지고 균을 없애버리는 거야. 온도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열을 올리니까 발열을 일으키려면 어때요? 열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전신 반응은 피버거든요. 피버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혈관은 수축해야 되고, 근육은 떨게 해야 되고, 그죠? 떨리게. 그리고 체위는 웅크리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고프게,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배도 고프게 대사량을 전부 다 올려야 되니까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발열이 될 때까지 어슬어슬 오한기가 있고 근육을 떨고 이러면서 셋포인트까지 셋포인트 올려라 38도까지 뭐 이렇게 쫙 올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더 올려라 이러면 39도 막 이렇게 올리는 거야. 불 때는 거죠. 더 올려라 40도 물론 41, 42 막 올라갈 수는 있지만 40도라고 하는 것이 넘어서면 뇌세포가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중추신경계가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38도, 39도 정도가 되면 해열제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열제를 쓰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그게 이제 해열제의 개념인 거죠. 자, 이제 그래서 해열제에도 할 얘기가 많죠. 약물에 대한 거 2021년도에도 출제가 많이 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자, 염증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염증이 회복되는 거. 회복되려면 단계별로 1단계 염증기, 그죠? 삼출액이 나오는 염증기. 2단계 2단계 이름이 뭐예요? 염증이 회복되려면 그렇죠. 섬유 세포기 꾸덕꾸덕해지는 거잖아. 그죠? 꾸덕꾸덕해졌어. 그러면 3단계 성숙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꾸덕꾸덕해지면서 원래의 상태대로 탁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염증이 회복되면서 자 어떤 세포가로 회복이 되느냐 그 세포의 종류가 나와 있죠. 불안정 세포가 되느냐 안정 세포가 되느냐 불안정 세포가 되느냐 안정 세포가 되느냐 고정 세포가 되느냐 불안정 세포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피부라든가 구강이라든가 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불안정해서 계속 자라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갑니다. 안정 세포는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들 원래의 상태로 돌아는 가지만 아주 아슬아슬한 자 그래서 불안정 세포나 안정 세포는 모세포의 역할을 한다 못한다 해요. 그런데 고정 세포는 원래의 모세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뇌세포인 거죠. 중추신경계세포는 고정세포로 되어서 이 뇌세포가 아니라 대치세포로 교세포로 대치를 하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기능인 모세포의 기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화된 기능을 할 수가 없더라. 회복이 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딱 붙지를 않아서 누공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죠? 열구가 형성될 수도 있고, 또 궤양이 형성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염증의 회복 과정, 상처의 회복 과정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염증의 증상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상당히 염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 안 됐다? 된 거지. 상당히 많이 출제가 지금까지 많이 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염증에 대해서 출제를 하게 된다면 아주 상세하게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 간호과학에서 중에서도 가장 기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염증입니다. 그렇게 하고 프린트물을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염증 수고하셨습니다. 예.